F급 개노잼 F 시간 낭비 안해 F 똥작. 이럴 거면 이 세계 왜 갔냐. 오늘은 4분기 티어표를 해볼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작품이 블리치 천년혈전편이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봤어요. 그래서 이 티어표에 없으니까 본인의 티어를 저기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S급 개추, A급 재밌다, B급 괜찮나? C급 킬링타임, D급 별로, F급 노잼. 완결까지 본 애들, 최근 나온 화까지는 다 본 애들이고요. 중간 점검 올린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후반부 가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 블루록이랑 건게일 둘 다 저 안 봤습니다. 소다트 온라인은 메인 스토리만 좋아하고 블루록은 안 봐요. 저는 잉태 안 시킬 거예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전생기적 감정 스킬로 성공하다. 이거 B급임. 템포 좋게 잘 만들었어. 1기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난하게 잘 만들었네 같은 느낌이었거든? 2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작품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무난해. 전개가 너무 무난해. 스토리는 몰입감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는데 자극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정의로워. 너무 이상적이야, 애니 자체가. 주인공이 영주거든요. 아버지를 이어봐서 약소 귀족의 영주가 되었는데 SS급 가신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 영지를 최강 영주로 만들면서 나중에는 왕까지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왕도물 스토리인데, 나는 백성들을 위해 모두가 행복하게 자꾸 이것만 외치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 애니가 너무 이상론? 근데 그걸 또 나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서 그냥 괜찮게 볼만한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 모해도가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잘 만든 작품은 맞다. 이거 전투씬 연출도 좋고 작화 거의 안 무너지고, 아예 안 무너지진 않는데 막 보면서 아유 작화 왜 이래? 개구리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받았어. 정석적인 영지물 아니면 전쟁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전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략을 엄청 쓰거든. 이렇게 전법 이런 거 보여주고 하니까 그래서 살짝 좀 머리 아플 순 있는데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면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 3기도 바로 결정 났어. 3기 방영일자는 아직 결정 안 난 걸로 아는데 1기 끝나고 6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2기 끝나고 또 바로 3기 결정 나서 이거는 뭔가 이제 앞으로 계속 4기, 5기 쭉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느낌. 근데 그거긴 해요. 이제 아카칸과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한번 쭉 보고 버릴 작품이야. 좀 알찬 작품 간만에 봤네? 이러고 그 뒤로 이제 거들떠 안 봄. 왜냐면 자극적이지 않아. 샹그릴라 프론티어 2기인데요. 전생기적이랑 샹프로랑 둘이 약간 비슷한 감상이야. 샹프로도 참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거든. VR MMORPG 게임 세계에 VR 기기 끼고 들어가는 플레이어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참 잘 만들었어. 근데 자극적이진 않고 게임하고 퀘스트 깨고 스토리 읽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스토리물 아니에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냥 고인물 복장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안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얼굴이 있어요. 그냥 세대가리 탁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둘 다 괜찮아. 괜찮게 볼만한데 끌리는 작품은 아니야. 데스 게임이다라는 뭔가 조금 더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든지 히로인들이 졸라 붙는다 이런 볼만한 요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남자 주인공 혼자 이러고 다니니까 도파민 안 나와. 지금 일본에서 일요일 저녁에 하는 작품인가?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영하는 작품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딱 작품이 황금 시간대에 대중들이 보기 좋은 작품이다. 야 이거 한번 봐봐. 이거 게임 베이스인데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 이러고 방향성이 다르죠. 심야 애니메이션을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단다단. 여러분들의 단다단의 평가는? 단다단 어딜까요? 야 나랑 똑같다! 나 단다단 A거든. S까지 안 가요. S를 못 가는 이유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S를 주고 싶었거든? 캐릭터성 괜찮지? 성우들 연기 잘하지? 전투씬 화려하지? 작화 안 무너지지? 서사도 너무 좋아. 막 감동 서사 있고 하나하나 너무 다 입체적이고 너무 잘 만든 수작이야. 와 이거 이런 작품이 S급 가야지. 그럼 어떤 게 S급가 싶잖아. 근데 단다단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소재가 솔직히 오카롱 킨타마 찾아다니는 것까진 괜찮거든? 그건 괜찮은데 애들이 너무 벗고 있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잠깐만 이거 뭐지? 해줄 수가 없어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애들 성격이 다 좀 이상해. 그게 좋은 점은 맞지만 그게 단다단이라는 작품의 매력이지만 그 특이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못 해주겠어. 모모는 괜찮거든? 근데 모모가 중간에 이상한 개그하잖아. 할머니가 시켜가지고 이상한 표정 짓거든? 나 진짜 그 부분에서 끄고 싶었어. 그리고 나 이 남자의 성격 진짜 못 따라가겠어. 그런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 특이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학교 과학실에 인체 모형? 걔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있는데 난 도대체 이 스토리 왜 넣었지? 중간중간 띄용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S급까지 가기에는 애매했어. 단단한도 바로 2기 나온다고 하거든요. 내년 3분기인가? 또 6개월 만에 바로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면 바로 볼 거예요. 볼 거지만
A급. 비탄의 방령은 은퇴하고 싶다. 나 이거 어디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제가 이거 방송에서 엄청 계속 칭찬을 했었죠. 과연 악학항은 비망을 어디에 줄까? A가 조금 더 많네. 저는 B급입니다. 아 비망은 진짜 다 좋은데 소쿠 친구들이 너무 안 나와. 야 소쿠 친구들 1화부터 애들 얼굴 다 쳐 보여줘놓고 1기 끝날 때까지 2명 나왔냐 3명 나왔냐 나머지 애들 언제 와? 이것도 바로 2기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기 나면 좀 기대가 되겠지만 살짝 애매해. 역해를 되게 맛있게 잘 그리는 작품이잖아요. 역해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둠의 실력자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에로틱하게 잘 보여주잖아? 비망의 매력은 정말 캐릭터들의 매력이죠. 크라이도 약간 좀 나사가 빠졌고 소꿉친구들도 다 나사가 빠졌고 티노도 나사가 빠졌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애라면 크라이를 좋아해서는 안 돼. 하지만 좋아하잖아요. 나사 빠진 애들끼리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뛰어노니까 그게 참 재밌지만 캐릭터들이 너무 늦게 등장해서 그게 좀 아쉬웠죠. 동생을 빨리 보고 싶은데 동생을 안 보여줘. 회상 시문으로만 보여주니까. 솔직히 비망은 A를 주고 싶었지만 B로 내린 친구입니다. 좀 제 취향 저격인 작품이거든요. 이거. 잘 가거라 용생 어서 와라 인생. 요거는 F급. 개노잼. 가장 큰 포인트가 그거라고 했죠. 라미아가 뱀이다. 근데요 라미아가 뱀인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요 남주가 용인 거예요. 제가 전생에 용이거든요. 아 전생에 용일 수 있지. 아 그래 여자 주인공 아 그래 뱀일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둘이 사랑하는 거 아 그래 지켜봐 볼까? 했는데 후반쯤에 과거의 힘을 이렇게 발휘한다고 등짝에서 용 날개가 돋아나는데 와씨 나 이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아 그냥 그 세상 사람들 파충류끼리의 사랑 이야기구나. 라미아가 뱀인 거? 주인공이 용인 거? 오케이. 파충류의 사랑? 알겠어. 거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스토리는 어떨까?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 몰입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산형적인 플롯이 있잖아. 주인공이 짱세 문제가 발생하고 주인공이 해결하고 히로인들이 아 카쿠이 약간 이런 뭔가 양산형적인 플롯이랑도 조금 달라. 와이와이한 해피해피한 분위기가 아니고 묵직하고 중후한 작품이거든. 뭔가 좀 더 전투하고 막 이런 건데 여주는 뱀이야? 여주는 하반신이 뱀이야? 여주 막 상처 입어가지고 나 집에 갈래 이러면서 집에 가는데 꼬리 뒤에 살랑살랑 거리면서 가. 남주는 도망간 여주 찾겠다고 갑자기 날개를 촥 펼치더니 드래곤이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냐. 게다가 전생이 용이잖아. 내가 사실 전생이 용이었어 이러면 뭐라고? 너가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놀라줘야 될 거 아니야. 놀라지도 않아. 내가 전생이 용인 사람은 또 태어나서 처음 보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와 이런 작품은 이제 소설로 봐야지. 상상 속에서 그리면서 봐야지. 이미지화가 되어버리면 못 보겠더라고요. 정확한 예시 생각났어. 오버로드 2기 보시면 돼요. 리저드맨들끼리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나름 감동적인 걸 좀 챙긴 게 있어요 후반부에.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초반부를 견딘다? 아 저는 그냥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파티에서 추방당한 그 지유사 실은 최강인 것에 대하여. 이건 전형적인 양산형 판타지입니다. 중간 점검할 때는 한 킬링타임 정도 된다. 나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근데 얘는 별로예요. 아 그니까 여주가 롤이어서. 근데 문제가 더 있어. 롤이 플러스 살짝 보이쉬해. 꼴리지 않아요. 스토리는 전형적인 추방물. 원래 나 양산형 스토리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한 번쯤은 보거든? 근데 얘는 다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남주 성격이 진짜 바람이야. 얘랑 성격이 비슷해. 얘도 막 백성을 위해 저희는 정의를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요. 제가 모두를 아우르겠습니다. 사스가 우리 아르마사마 똑같아. 전 용서하겠습니다. 모두를 안고 갈게요. 근데 전생귀족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너무 대가리 꽃밭이지만 그래도 전략 보는 거라든지 전투씬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볼 요소는 많아. 되게 탄탄하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양산형이잖아. 대가리 꽃밭에 고구마 주인공인데 스토리는 양산형인데 안 꼴려. 별로에 갈 수밖에 없네. 노잼이 아닌 이유는 남자 주인공이 뭔가 숨겨진 힘이 있고 여자애도 숨겨진 힘이 있어요. 갑자기 막 각성하면서 이마에 뿔 돋아나면서 눈 빨개지면서 삥 하면서 팍 해서 다 쓸어버리고 막 거기서 살짝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긴 한단 말이죠. 그런 똥작. 최용의 버퍼 화술사인 나는 세계 최강 클랜을 이끈다. 문제의 그 작품 나왔다. 1화 때 애매했고 2, 3화부터는 F급에 계속 냅뒀거든요. 근데 마지막 화까지 보고 D까지 올립니다. D급 수문장. 화술사는 문제점이 좀 많은 작품이에요. 남주가 너무 게이같이 생겼어요. 눈썹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게이가 나와요. 그리고 남주가 역삼각형 몸매예요. 게다가 중2병이야.
중이병이야. 그래서 일단 남주가 조금 별로고요. 두 번째, 이 작품이 화술사잖아요. 화술사 스킬이 참 맛없게 표현이 되어 있어. 스킬인 거잖아. 샥 뭔가 스킬 이펙트가 보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느껴져. 빨간 뱀이 슉 지나가기만 하는데 안 와닿더라고. 이게 화술사가 맞냐? 제 힘도 세거든? 무력도 세고 칼도 잘 쓰고 발차기도 잘하고 이게 뭐가 화술사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없어. 여자애는 되게 섹시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롤이야. 매력이 반감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라이? 얘도 뭔가 캐릭터성이 별로예요. 그 다음에 동료로 투입되는 애가 이 기사거든요? 화술사를 D급으로 올린 거는 이 기사 스토리에 있어. 유일하게 몰입이 됐던 그간의 스토리는 그냥 다 별로였는데 마지막에 이 기사 스토리는 조금 괜찮더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중2병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재미있는 중2병이 있고 재미없는 중2병이 있거든요. 재미있는 중2병이라고 하면은 개그 요소가 들어가지고 주변에 히로인들이 개마다 까 이러면서 막 부잉부잉 하면서 막 한 명 한 명씩 수집해. 히로인들이 통통 튀어. 요러면은 재밌어. 야래 약간 이럴 때 저 새끼 왜 저러냐 이러면서 주인공 까는 맛이 생긴다? 근데 작품 분위기도 중요하고 주인공도 중이중이하고 그건 살짝 오그라들어. 얘는 지금 파티원들만 봐도 이 언니 빼고 다 남자잖아요? 근데 이 언니가 매력이 되게 반감돼서 애니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솔직히 여자로 안 느껴져. 중2병 주인공 캐릭터로 비교하자면 큰직세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두 명이 있거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는 지 자체가 장난치는 거잖아. 평상시에는 바보같이 말하다가 각 잡고 연기 한번 해보자. 이 갯모애가 있죠? 하지메 같은 경우에도 완전 그냥 개그캐로 돌아섰어요. 근데 역해들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거 두 개는 괜찮은데 화술사 주인공은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메카오데. 얘는 설명 안 할게요. 얘 그냥 노잼. 개똥. 진짜 너무 재미없던데? 그냥 손을 얻는 거거든요. 힘을 얻게 된 소년의 이야기인데 그냥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쇼츠 같은데 이상한 데서 전투씬 좀 화려한데 와 작가 미쳤다 연출 미쳤다 하고 오지 마세요. 애니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넘어갈게요. 외톨이의 이세계 공략. 이거는 F. 약간 시간 낭비. 남주가 너무 찐따야. 근데 찐따일 수밖에 없긴 해. 한 반 전체가 이 세계로 전이 되는데 남자애가 스킬을 너무 늦게 골라가지고 맨 마지막에 떨거지 스킬들을 전부 다 받았단 말이야. 그중 하나가 외톨이 스킬이야. 그래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애라 이 작품의 남주는 찐따력이 너무 강해. 여자애들이 막 들이대는데 얼굴 붉히지도 않고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조차도 반장 좋아한다며. 누가 봐도 빵댕이 흔들고 있는데 반장한테 시선을 안 줘요.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니까? 이쁘게 생겼는데 안 꼴려. 꼴리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꼴림 이퀄 망상이다. 망상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줘야 되는데 망상에 들어가기 전에 남주가 칼차다. 꼴릴 만한 액시던트가 일어나지 않아. 주인공아 고마워. 우리 같이 마을에서 살래? 막 이러는데 나 보찌여서 갈게.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작품은 몬스터들이 맛이 없어. 자고로 판타지 세계에 넘어갔다. 이 세계로 넘어갔다 하면 현실에 있었던 존재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세계에만 있을 법한 존재들이 보고 싶거든요. 이 세계에만 있을 법한 수인소녀 쭉쭉빡빡한 언니들이 나와준다든지 드래곤 막 울그락불그락한 몬스터 막 내가 막 검 하나 착 들고 일도 양단 해버리는 그 화려한 씬을 원하는데 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화해하고 지네들끼리 질질 짜고 이럴 거면 학원물이랑 뭐가 다르냐? 이럴 거면 이 세계 왜 갔냐? 그렇다고 반 친구들이랑 로맨스 타냐? 그것도 아니야. 유일하게 꿀렸던 장면은 맨 마지막에 어디 던전 같은 데 들어가서 해골 몬스터인가?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 여자였던 거야. 둘이 침대 위에 딱 앉아가지고 얼굴 불그레 하는 장면이 있었어. 유일하게 거기서만 꿀렸는데 와 그럼 이제 드디어 터지나? 봤더니 그 언니랑 너도 빠빠이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다. 남주가 말이 너무 많아. 오디오의 한 80%를 혼자 다 차지하거든요. 근데 찐따잖아. 찐따가 오디오를 다 채우고 있어봐. 재밌겠냐? 노잼. 마왕 2099. 얘 여기까지 가요. 이거는 고비가 초반부예요. 초반부에 그 루즈한 파트만 넘기면 오씨 이거 은근 스토리 괜찮고 주인공의 먼치킨스러움 잘 보여주고 히로인도 너무 귀엽고 은근 볼만해. 뭔가 안 끌리는데? 이거 봐야 되나? 왜냐면 배경이 아포칼립스 세대거든. 2099년이잖아. 미래 세계란 말이야. 근데 그냥 미래 세계는 아니고 이 세계랑 현실 세계의 미래 세계랑 통합되어가지고 생겨 뭔가 괴상한 이 세계인데 설정 때문에
처음에 손은 잘 안 가지만 막상 보면은 은근 재밌어요. 제 영상을 봐주시거나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오타쿠 문화에 좀 일가견 있으시죠? 방송 문화 아니면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작중 계속해서 나와줘서 몰입하게 만든달까? 이 남자 주인공이 힘이 없어. 힘을 얻으려면 신앙심이 생겨야 돼. 사람들이 날 좋아해줘야지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힘이 세진단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유튜버가 돼야 되잖아요. 버튜버는 아니에요. 왜냐면 쟤는 얼굴을 까거든요. 걔 잘생긴 데다가 늙지도 않아서 얼굴 까고 그냥 캠방을 해요. 잘생겼지? 몇백 년을 마오라고 살았는데 우허허허 막 이럴 거거든요. 잘생긴 애가 말은 같이. 근데 게임 못해. 못하는데 내가 다 부숴주지 이라고 했으니까 그 또 갯모애가 했잖아요. 지금 한 300만 구독자까지 모았나? 300만 팔로워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마왕이었을 때 갖고 있었던 힘을 점점 되찾아가면서 이 자기가 자리를 비운 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었던 세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상화의 시. 얘가 잠들어 있는 동안 지 부하 새끼들이 세계를 점령해놨어. 아니 내가 마왕이잖아. 부활한 다음에 내가 마왕으로 다시 군림해야 되는데 부하 새끼들이 난장판 쳐놓은 거야. 지네들이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아 정정아 간다. 마창섭이죠 마창섭. 그 다음에 얘가 그 수많은 부하들 중에서 몇백 년간 마왕님만 생각하며 골판지 같은 방에서 알바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험난하게 살아온 여자애란 말이에요. 순해. 마왕님 성우분이 히노사토시 성우분, 아인즈 성우분. 아인즈랑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 개그캐면서 멋있을 땐 또 멋있어. 그런 갯모애가 좀 있어서 유명하신 버튜버분도 계속 나오거든. 호아님 그분이 이렇게 잠깐씩 계속 노출이 돼. 목소리도 나오고 하더라고. 뭔가 흙탕물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느낌이었어. 전혀 볼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초반부 견디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거 개추는 아니야.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건 B급이에요. 은근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기 좋은 거니까 한번 관심 가진 분도 체크해보세요. 그 다음 역사에 남을 악녀가 될 거야. 이거 진짜 개재밌어. 킬링타임입니다. 자극의 극치야. 자극적인 거밖에 없어. 자극. 도파민. 뻔한 스토리에 살짝 킥을 줘. 이래도 안 웃어? 요래도 안 웃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B급 영화 보면서 까르륵 하는 거 있잖아. 딱 그 맛이야. 그런 느낌의 킬링타임물입니다. 고점은 안 높은데 익숙한 맛. 계속 찾게 되고 계속 보게 되는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줄게. 할래? 요런 데를 갔는데 눈이 안 보이는 엄청 고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눈이 보였으면 좋겠다. 제 눈을 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자극적인 거. 여기 보여요? 안대 쓰고 있는 거 보여요? 여주 눈이 하나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자애가 여주한테 뽀뽀를 한단 말이에요. 약간 살짝 빡쳤어요. 약간 나 그런 전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갑자기 여기서 그 뽀뽀를 갈긴다고 했다? 근데 뽀뽀하고 둘이 헤어져.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계시고요. 저는 제 할 일 하러 갈게요. 이런 느낌의 자극적인 좀 빡쳤다가 사그라들고 빡쳤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킬링타임으로 보기 좋으니까 봐보세요. 새 출발형에는 용재폐하를 공략. B급. 중후반부까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 근데 후반부 가니까 살짝 루즈해더라. 웃으면서 봤던 건 역사에 남을 악녀인데 스토리가 너무 좋다, 몰입된다라고 느낀 건 새 출발형이었어. 그래가지고 용재폐하는 B급이고 악녀는 C급이거든요? 무술에 능한 여자애가 모종의 사건으로 죽고 다시 환생한 건데 또다시 죽는 미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 남자한테 가서 결혼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 용재폐하였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 용재폐하가 로리콘이었던 거지. 근데 용재폐하가 좀 많이 심한 로리콘이었던 거지. 14살 이상의 여자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몸이었던 거지. 14살 이상의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또 이유가 있었던 거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얘는 로리콘이 맞다는 거지. 이 여주가 좀 강단 있고 보이시한 캐릭터여가지고 제가 용재폐하님 아이 10명 모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폐하 저랑 함께 가자니까요. 끝까지. 용재폐하가 과거에 모종의 일들이 많이 있어 와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애란 말이야. 그런 용재폐하를 감싸주는 몇 살이냐? 11살 왕비. 근데 전투씬이 좀 많이 별로긴 하더라. 일상적인 스토리 나올 때랑 전투할 때랑 작화갭이 좀 심한 작품이긴 하다. 스토리에 깊이감이 있어서 이쪽이 조금 괜찮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전 얘 B급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봐요. 미스테리 추리물 이런 거 잘 안 봐요. 근데 지는 잘 만들었더라. 이런 거 안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여서 난 B급까지 올렸어. 그거예요. 세계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무렵에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얘는 몰아봐야 돼. 한 화 하나씩 보면 너무 끊어지거든. 왜 몰아보기 좋은 작품이고 흠잡을 거 살짝 없어. 몰입감 있고 애니도 잘 만들고 다 괜찮은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애니로 볼만한 류가 아닌 것 같아. 이 등장인물이 말하고 저 등장인물이 말하고 계속 어려운 말만 주고받으니까 글자화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곱씹으면서 볼 수가 있잖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기라도 하면서 그게 되는데 성우분들이 슉슉슉슉 말해주니까 잠깐만 이게 뭔 소리지? 작품의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는 이 작품의 맛을 알려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푸른 상자 논란의 작품 맞다. 이거는 로맨스입니다. 스포츠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감정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남준의 집에 이 여주가 이소로 올라앉는다기보다 약간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각자가 인터하이에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 서로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청춘들, 그 안에서의 로맨스를 그린 참 괜찮은 작품인데요. 저는 노잼. 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내용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나한테 로맨스물 보라고 시키지 말라고요. 제가 로맨스물 보면 다 F에 넣잖아요. 아니 불탈 거 알지만 내 마음을 안 울리는데 어떡해. 이 작품이 너무 잔잔하고 공감이 잘 안 돼. 내가 이거를 학생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봤다? 면 살짝 울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전 지금 학생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깨져본 경험이 너무 많고요. 풋풋한 연애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전 너무 세상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제3자의 시선에서 자꾸 태클을 걸고 싶어져요. 머리가 차가워져요. 보고 있으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로맨스를 보라고 시키지 말라고요. 정말 보면서 감탄했던 건 작화가 너무 이쁘더라. 로맨스물에 넷플릭스가 묻으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농구장 필드? 체육관? 한 씬 너무 섬세하고 이쁘게 빛 표현까지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끝까지 보긴 봄. 하지만 스토리는 재미가 없었어. 넘어가죠. 더 불타기 전에. 자, 람마 2분의 1. 저 이거 어디 줄 것 같아? 자, 둘 다 로맨스예요. 람마는 S예요. 같은 로맨스지만 얘는 저를 울렸어요.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저 람마한테 꼴렸어요. 람마한테 꼴리면 중증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개추인 거는 너무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 너무 먹었으면 좋겠어 모두가. 저는 참고로 구작을 안 본 사람입니다. 구작을 보신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검열이 심하냐. 우리 람마 저기까지만 까지 않는다. 더 깐다. 우리 람마한테는 꿈과 희망이 있다 자꾸 이러시는데 구작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쭉 나아가다 보니까 원치 않는 스토리들이 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었겠지만 리메이크되는 람마 2분의 1은 아예 만화책 스토리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서 나는 양쪽 팬 둘 다를 잡은 요번 리메이크는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수많은 리메이크 작품을 봤지만 첫 번째로 성공한 거 강철의 연금술사는 둘 다 재밌었고요. 그 다음이 람마 2분의 1. 리메이크 잘 된 것 같아. 진짜 봐줘. 진짜 한번 봐줘. 푸른 상자는 너무 잔잔하고 청춘 로맨스예요. 생각하는 것도 애기고 상황도 애기고 모든 게 다 너무 애기여서 꼴리지 않고 저의 현실이 자꾸 개입이 돼요. 하지만 람마 2분의 1은 솔직히 이게 판타지지. 야 뭐 아빠가 어떻게 판다가 돼.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돼. 치고받고 싸우고 학교 폭파되는데 왜 다음날 멀쩡하냐고. 다음날 학교 못 가야 정상 아니야? 여자애가 언더버 뿌잉하고 드러내고 가능해? 현실에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좋은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도 못했던 망상이 막 너무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으니까 재밌는 거죠. 골프랑 재미랑 둘 다 챙겼다고 생각하고요. 람마 2분의 1의 아쉬운 점은 너무 옛날 작품인 게 좀 느껴지긴 해. 그 개그도 그렇고 뭐랄까 그냥 뭔가 촌스러운 게 살짝 느껴져. 하지만 그 촌스러움조차도 괜찮아. 그것조차도 한때 세계를 평정했던 람마 2분의 1이라는 작품을 이렇게라도 나는 간접적으로 그 당시엔 내가 못 느꼈으니까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으면 난 너무 좋달까?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구작 람마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나 못 봐. 그 그림체 지금 못 봐요. 현대식으로 잘 풀어줘서 더 많은 시청자층이 이 애니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추고요. 끈직새 3기. 뭔가 느껴졌어. 앞으로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나와도 3기부터는 그냥 킬링 타임이야. 나 초기 왔어. 2기 때는 애니를 개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솔직히 1기도 별로긴 했거든. 스토리는 재밌는데 작화가 좀 X이었다. 하지만 매력적인 역캐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2기 때 갑자기 막 1기 때보다 더 붕괴해서 씨발 뭐지? 얘 왜 이래? 하지만 뭐 이렇게 무난무난하고 괜찮네? 해서 봤다? 3기 딱 들어오는 순간 나구모 하지메가 성격
성격이 바뀌던데? 아 그리고 진짜 유해랑 시아 때문에 본다. 아 근데 타오도 좋아해. 나 약간 저런 쿠소 헨타이 좋아하거든. 유해 귀엽고요. 시아도 통통 튀어서 귀여워. 하지만 유해가 원픽이긴 해. 유해 그냥 나오는 순간 그냥 입꼬리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으헤헤 이런 유해가 살리긴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흔직세는 3기 되면서 하지메가 아예 그냥 개그캐로 전락하던데? 얘가 중후함이 사라졌어. 이제 더 이상 중2병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웃기던데? 3기 이후부터는 가벼운 스토리만 이어지고 개그랑 하렘 요쪽 노선을 쭉 잡을 것 같다. 근데 흔직세라는 작품 자체가 히로인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너무 귀엽거든? 그래서 걔네들 보는 맛으로 그냥 딱 킬링타임 정도로 나올 때마다 챙겨보긴 할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입니다. 흔직세 봐야 해요? 어? 막 그렇게 추천은 아닌데? 킬링타임이라니까? 이런 거 맞으면 보는 거고 안 맞는 사람들은 아예 개똥작이라고 취급도 안 할걸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나 진짜 완전 변태같이 웃으면서 봤어. 다음 리제로 3기 습격편. 솔직히 S 못 가요. S급은 솔직히 아니지 않아? 이유가 뭐냐면 습격편 이 세 글자 때문에. 뭘 개추야. 이런 거 추천했다가 야 나 답답하라고 이런 거 추천하는 거야? 새끼야? 에이 얘기 바로 듣는다고. 그리고 내가 또 느낀 게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 그 바뀐 시대의 흐름에 잘 타려고 애니팀이 스바루의 루프를 개빠르게 전해준 거는 요게 되게 표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솔직히 습격평 재미없잖아. 이후가 재밌는 거잖아. 이제 루프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연설하고 이거 이제 답답해요. 하이다스러운 작품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스바루가 자꾸 저러면 이제 사람들 답답해서 못 보죠. 그거를 잘 쳐내준 것 같아. 습격편에서. 시리우스 첫 등장은 쇼킹했다? 1화 너무 좋았지. 근데 그 다음에 전개가 솔직히 재미없는 부분이잖아. 기승전도 아니고 기승에서 끝나서 반격편을 봐야 될 것 같다. 습격편만 따지자면 그냥 A급 정도. 여러분들 연설을 너무 찬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연설을 보고 오그라들어서 배속이 아니고요.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저는 이제 못 견디겠어요. I am atomic. 여기서 끊어주면은 세 글자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스바루는 I가 왜 I인지, M은 왜 M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은 왜 아토믹이 와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서 20분을 태워가지고 건너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반격편 봅시다. 반격편은 좀 기대 중. 마왕님 리트라이알. 네. F. 똥자. 얘는 그냥 아예 끝에 둘게요. 얘네들이랑 다른 느낌의 재미없음이어가지고 얘는 그냥 재미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보지 마세요. 제발 후회하니까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노잼. 살짝 달라서 끝에 둘게요. 1기는 연출이랑 다 그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놔도 내가 재밌어도 봤어. 이 연출 나가. 애니업계를 얼마나 더 혼란하게 만들 셈이야. 만들 때마다 작품이 왜 이래? 아니 작품 리스트 너무 화려하잖아요. 뭐가 문제지? 저는 개인적으로 1기를 킬링타임으로 재밌게 본 사람 입장에서 R은 정말 F 주고 싶어요. 넘어가죠. 길게 설명해서 뭐합니까? 전반 조기 했습니다. 아니요 S예요. 개추예요. 스토리상 제일 재밌는 게 이 5기인데 이 프레이야의 매력이 아주 돋보이는 프레이야의 매력만 돋보이게서 제일 화려한 전투신이 앞으로 더 기다릴 건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최고야.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어. 진짜 너무. 그래서 이 5기를 위해서라도 제발 1, 2, 3, 4기 봐주세요라고 빌고 싶을 정도로 5기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S급입니다. 근데 무기한 방영 연기래매 12화부터 개망했어. 이 작품의 유일한 아쉬운 점을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 중간에 제작 사정 이슈로 한 2주 정도 방영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다. 이렇게 재밌는 게 왜 연기가 되지? 라고 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대. 도대체 무슨 일이? 퀄리티도 잘 유지됐던 것 같은데? 제작사 측 문제라고 하는데 좀 아쉽네요. 빨리 16화까지 보고 싶은데. 마지막 정령환상기 2기거든요. 이거 딱 여기죠. 저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석적이고 이상적인 스토리보다는 진짜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1기보다 더 재밌어졌어. 지금 스토리가 재밌는 부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살짝 아쉬운 거는 11, 12화에서 불량 이슈가 있었던 건지 갑자기 리오랑 전투하면서 야 근데 너 어디서 나랑 본 거 같지 않냐? 너 누군데? 너 정체가 뭔데? 이러면서 졸라 늘리는 거야. 개질질 끄는 거야. 후반부가 조금 뭐지? 싶긴 했지만 재밌게 괜찮게 잘 나왔고요. 마무리랑 일반 병사들 쩌리들 잡몹들끼리 전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 3D로 쳐낸 게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너무 개짜치는 3D CG던데? 아니 마물들 3D 처리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인간까지 3D 하니까 약간 차륵덩어리가 둘이 막
그래도 메인 캐릭터들의 작화는 뭉개지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스러워. 요런 게 딱 B급이지. 1기 때는 리오 혼자 이 세계로 환생해온 존재잖아요. 그래가지고 리오 스토리가 위주로 그려졌다면 2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전이자들, 리오처럼 환생한 애들 말고 전이해온 애들이 엮이면서 걔네들 스토리 풀어지고 리오와의 관계성 이런 추측될 만한 상황들이 좀 보이니까 2기 스토리가 조금 더 좋았어. 적당한 B급. 그래서 이번 분기 총평 엄청 재밌는 작품은 솔직히 없었다. 아 솔직히 이런 건 있잖아. 옛날부터 유행하던 작품 시리즈물들은 이 분기에 다크호스가 나왔네? 이 작품 재밌다. 여반열에 안 들어가. 얘는 원래부터 인기 있는 작품들이니까 뭔가 확 재밌는 것도 없고 B급이 많아. 근데 그 B급조차도 2기 다 2기야. 뭐야 신작들이 힘을 못 쓴 분기였다. 로맨스물 없는 건 미안하다. 로맨스물 만약에 맥이잖아? 얘보다 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너희도 봤을 때 로맨스물 중에 탑이 얘래매. 그럼 여기에 노잼 F급에 다 로맨스물만 있을 거 아니야. 너무 취향이 아닌 거는 억지로 먹이면 토해요. 토하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몸에서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